12주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근육계통 마지막 시간이고요. 근육계통 마지막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 근육 생리를 다룰 겁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근육계 해부 내용을 주로 다뤘다고 하면 오늘은 이제 근육계 생리를 다룰 테고, 근육계 생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름 아니라 근육 수축 기전 또는 뭐 근육 수축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국시에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라이브를 통해서 정리하는 내용 잘 머리에 넣어 두시면 이제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먼저 근육세포의 종류부터 볼게요. 심장 근육에 대해서 국시에서 한번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심장 근육이 결국은 심장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도 뭐 근육 조직일 거니까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심장 근육 세포를 좀 알고 있으면 풀이가 가능했던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생각한다면 뼈대 근육 세포나 또는 민무늬 근육 세포 또는 내장 근육 세포에 대해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근육세포의 종류는 이렇게 세 종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뼈대 근육세포, 심장 근육세포, 그 다음에 내장 근육세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뼈대 근육세포는 뼈에 부착하기 때문에 또는 뼈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뼈대 근육세포인 거고, 그 다음에 심장 근육세포는 말 그대로 심장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내장 근육세포는 말 그대로 내장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장 근육세포인데, 내장 근육세포는 그냥 민무늬 근육세포와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뼈대 근육세포나 심장 근육세포는 무늬, 가로 무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무늬 근육세포는 내장 근육세포밖에 없죠. 그래서 내장 근육세포를 그냥 민무늬 근육세포와 동일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뭐를 볼 거냐면은 각 근육세포들의 특징을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설명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다시 가서 그림도 한번 더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뼈대 근육세포는 가로 무늬가 있다. 그 다음에 원통형이다. 뭐 김밥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통형은. 그 다음에 핵은 세포 가장자리에 여러 개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개라는 말은 세포 하나 기준입니다. 보통 세포 하나 기준으로 핵은 한 개 있는 게 흔하거든요. 그리고 그 핵은 이름처럼 세포의 보통은 가운데 있는 경우가 또 흔합니다. 근데 뼈대근육 세포의 경우는 핵이 세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가장자리에 있다. 그리고 핵이 세포 하나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다핵세포 이렇게도 부르죠. 핵이 여러 개인 세포. 뼈대 근육 세포는 다핵세포다 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수의근이냐 또는 불수의근이냐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느 신경의 지배를 받느냐 라고 표현을 한다면 뼈대 근육 세포는 내 몸 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시에서 또 가장 많은 체열 생산 기관이다 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또 문제로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체열 생산 기관이 다름 아니라 뼈대 근육 세포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뼈대 근육 세포 그림으로 한번 더 볼게요. 자, 김밥처럼 생긴 게 보이시죠? 김밥처럼 생긴 거 표면에 보면은 타원형 모양으로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보이시죠? 요게 다름 아닌 이제 세포의 핵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덩어리가 각 세포 하나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세포 5개가 모여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통형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무늬가 있다라는 거. 여기는 세로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김밥을 썰 때 세로로 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가로라고 정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세포가 좌우로 길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좌우로 길게 돼 있을 때 길이 방향의 수직이면 그걸 다 가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 무늬가 있고 원통형이고, 핵이 세포 하나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뭐 2개씩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 개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근육세포 볼게요. 자, 심장근육세포 어디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 무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통형은 원통형인데 끝이 갈라진 원통형. 이따가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핵은 세포 중앙에 하나 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불수의근인데 자율신경 지배를 받는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수축과 이완을 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불수의근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신경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불수의근이다. 그 다음에 스스로 활동 전이를 생성하는 자동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 전이를 좀 어렵다고 하면 그냥 전기 신호라고 생각하십시오. 전기 신호. 심장근육 세포에는 자기 스스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발전기 같은 그런 부위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순환계통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그런 이유에서 스스로 활동 전이를 생성하는 자동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성이 뭘 뜻하는지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국시에서 물어볼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사유 원반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장근육 세포가 여러 개 뭉치면 이제 심장 근육 조직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세포랑 세포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 경계 부위에 이 심장 근육 세포에서는 사이 원반이라고 하는 세포하고 세포를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이 원반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다름 아니라 심장 근육 세포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특징으로 사이 원반이 있다 이런 말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심장 근육 세포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 근육 세포 또 생김새 한번 볼게요. 자, 또 가운데 있는 게 심장 근육 세포인데 중간에 제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줄을 쳐놨잖아요. 이게 다름 아니라 제가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얘를 보면 세포 두 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잘 보시면은 생김새는 뼈대 근육 세포하고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생겼죠. 원통형인데 마치 나뭇가지처럼 가지를 친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에서 끝이 갈라진 원통형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서 어떻게 생긴 건지 뼈대 근육 세포랑 좀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뼈대 근육 세포랑 또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가로 무늬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무늬 근육 세포 볼게요. 자, 민무늬 근육 세포는 내장기관이나 아니면은 혈관벽에 혈관에도 그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벽에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앞에서 확인했던 두 근육세포랑 다르게 가로 무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민무늬 근육세포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핵은 세포 중앙에 하나.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라고 했고 자율신경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불수의근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축이 느리다고 되어 있는데 절대적으로 수축이 느리다라기보다는 앞에서 보셨던 두 가지 근육세포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수축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축이 느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 안 드렸네요. 여기 방추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추형 이제 어떤 모습인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아몬드 양 끝을 좀 더 늘어뜨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방추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생김새만 볼 때 원통형이면 뼈대 근육세포나 심장 근육세포인 거고 그냥 방추형이면 민무늬 근육세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운데 타원형으로 보이는 핑크색 보이시죠? 얘들이 이제 이 세포의 핵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 생리 관련 용어라고 했는데 사실 제목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제목을 굳이 붙이다 보니까 근육 생리 관련 용어라고 했는데 그냥 연축이 뭐고 강축이 뭐고 등등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 것들의 뜻이 뭔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강축이 한번 나왔습니다. 마비나 위축이나 비대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움 없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문제 힌트가 제시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힌트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마비인지 위축인지 비대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따로 더 설명드리진 않고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것들 있죠. 연축부터 강직까지 얘네들은 시험에서 만약에 이 근육생리 관련 용어와 관련된 걸 묻는다.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개를 보기로 주고 나머지 마비나 위축이나 비대나 이런 거를 이제 다른 보기로 하나 주면 보기 5개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 놓고 그 중에서
설명을 주고 이게 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더 설명드릴 건 없고 여러분들이 이 연축부터 강직까지 어떤 뜻인지를 보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근육 생리에 뭐 심장 근육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무늬 근육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근육 수축과 관련해서는 뼈대 근육의 수축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근육 세포 또는 다른 근육의 뭐 수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하기보다 뼈대 근육 수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국시 대비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뼈대 근육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뼈대 근육의 수축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좀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근육세포부터 볼게요. 자, 근육세포는 다른 말로 근육섬유 또는 뭐 더 짧게는 근섬유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근육세포와 근육섬유가 같은 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근육세포들이 무리를 지은 게 이제 근육다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근육다발이 또 여러 개 무리를 지어서 이루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근육원섬유가 보이는데 근육원섬유는 잘 보니까 어때요? 근육세포 또는 근육섬유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개 다발을 이제 근육원섬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육세포나 근육섬유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쪼개면 이제 근육원섬유가 되는 거죠. 근육원섬유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근육세포를 이루는 겁니다. 나중에는 근육세포 또는 근육섬유도 나오지만 근육원섬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육원섬유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걸 좀 더 비중 있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근육원섬유도 이렇게 원통형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육원섬유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굵은 근육 잔섬유하고 가는 근육 잔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굵은 근육 잔섬유, 가는 근육 잔섬유 좀 낯설 수 있는데 국시에 저렇게 표현을 하면서 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알고 계시고 뭐 굵다, 가늘다 이런 말을 근데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조금 더 줄인 말을 제가 쓰는 게 설명이 좀 더 수월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굵은 근육 잔섬유는 그냥 미오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근육 잔섬유는 액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 원섬유의 구조를 보니까 미오신과 액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굵기 차이는 당연히 있으니까 굵다 가늘다라고 했겠죠. 미오신이 이제 굵은 놈인 거고 그 다음에 액틴이 이제 가는 놈인 겁니다. 이제는 근육 잔섬유 그러니까 미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가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를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오신 같은 경우는 마치 콩나물처럼 생겼다 또는 뭐 하키 스틱, 하키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콩나물은 대가리라고 하니까요.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긴 부분을 미오신 머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는 머리 말고 다른 부위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은 미오신 머리, 그 다음에 콩나물의 이제 뭐 줄기라고 해야 되나요? 뿌리라고 해야 되나요? 길쭉하게 생긴 부분을 미오신의 꼬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꼬리는 굳이 의미 없고 미오신 머리, 미오신은 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만 잘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미오신 필라멘트는 또는 미오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이 내용이 중요해요. 자, 미오신은 머리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머리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미오신을 한 가닥만 부각해서 표현한 그림이고요. 잘 보시면 미오신 머리라고 하는 부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니까 ATP 분해 효소가 있어서 ATP가 결합하면 ATP를 분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TP 분해 요소니까 ATP 분해하겠죠. 나중에 ATP가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게 될 텐데 어쨌든 미오신 머리에는 ATP 분해 효소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ATP 결합 부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제가 비워뒀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ATP가 결합할 수 있는 부위에 아직 ATP가 결합하지 않은 상태라서 비어 있는 걸 표현한 것이고, 이게 미오신 머리에 있는 ATP 결합 부위고, 이 결합 부위를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냐면 ATP하고 친화력이 매우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친화력은 좀 낯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는 게 좀 수월하냐면 ATP가 주변에, 그러니까 미오신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ATP하고 결합을 굉장히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ATP하고 친화력이 매우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오신 머리 또는 미오신 주변에 ATP가 있으면 미오신은 미오신 머리에 있는 ATP 결합 부위를 통해서 ATP하고 굉장히 잘 결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항상 결합하려고 안달이 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ATP가 있다. 그러면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ATP가 이 ATP 결합 부위에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는 근육 잔섬유를 볼게요. 자, 가는 근육 잔섬유는 아까 액틴이라고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액틴은 우리가 액틴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액틴으로 구성되어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액틴, 그 다음에 트로포미오신, 트로포닌 복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액틴 필라멘트를 보고 계신 거고, 여기서 이제 세 종류를 보시면 되는데, 마치 염주알처럼 생긴 거 있죠. 얘가 액틴이고, 그 염주알을 마치 띠처럼 두르고 있는 애가 트로포미오신입니다. 네, 또 염주알 군데군데 이렇게 핑크색으로 보이는 트로포닌 복합체라는 게 또 보입니다. 이 복합체인 이유는 지금 잘 보시면 그림상에서도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 개로 보이죠. 트로포닌 복합체라고 하는 놈이 공이 세 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개가 합해져서 하나의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트로포닌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또 중요한 건데, 액틴, 그 다음에 트로포미오신, 그 다음에 트로포닌 복합체,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앞에서 봤던 미오신 있죠. 얘도 단백질입니다. 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액틴에는 미오신 결합 부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액틴이 염주알처럼 생긴 놈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액틴 단백질인데, 자, 액틴에 보니까 이렇게 검게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미오신 결합 부위라고 얘기를 해요. 자, 미오신 결합 부위는 미오신 머리하고 교차 결합하는 부위, 교차 결합이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미오신 머리하고 액틴이 서로 결합하잖아요. 그걸 이제 서로 교차 결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오신 머리하고 교차 결합하는 부위를 액틴에 있는 미오신 결합 부위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자, 미오신 결합 부위는 미오신과 친화력이 높아서 미오신과 굉장히 잘 결합하려고 한다. 이 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 그러면 이 액틴에 있는 미오신 결합 부위는 언제나 미오신하고 결합하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미오신과 친화력이 굉장히 높다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액틴은 설명드렸고, 이제 액틴 필라멘트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단백질인 트로포미오신을 볼게요. 자, 트로포미오신은 액틴에 있는 미오신 결합 부위를 가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트로포미오신 보이죠? 트로포미오신이 액틴을 둘러싸고 있는 마치 밧줄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보니까 액틴에 있는 이게 검게 표현되어 있는 미오신 결합 부위를 마치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로포미오신은 액틴에 있는 미오신 결합 부위를 가리고 있는 게 역할입니다. 트로포닌 복합체를 볼게요. 자, 액틴 얘기했고, 트로포미오신 얘기했고, 이제 트로포닌 복합체 볼 차례예요. 자, 트로포닌 복합체는 대땅 중요합니다. 문제로도 나왔어요. 칼슘 이온 결합 부위가 있다. 제가 앞으로는 이제 칼슘이라고 할게요. 칼슘 이온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아까 제가
ATP 결합 부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미오신 결합 부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칼슘 결합 부위라고 나왔어요. 그렇다란 말은 칼슘하고 굉장히 잘 결합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트로포닌 복합체는 주변에 만약에 칼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칼슘하고 굉장히 잘 결합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로포닌 복합체, 이렇게 핑크색으로 핑크색 공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칼슘 이온 결합 부위가 있다. 이 그림상에는 그 결합 부위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칼슘하고 굉장히 잘 결합하려고 하는 칼슘 결합 부위가 있더라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또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 가면 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 대로만 일단 최대한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자, 근육세포질 그물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나중에 근육세포질 그물 볼 거예요. 칼슘 이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세포질 그물에서 빠져나온 칼슘 이온이 트로포닌 복합체에 결합하면, 자, 트로포닌 복합체에는 칼슘 이온 결합 부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세포질 그물에서 저장돼 있던 칼슘 이온이 이 액틴 필라멘트 주변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트로포닌 복합체에 대번에 결합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이 트로포닌 복합체에 결합을 하면 트로포미오신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액틴의 미오신 결합 부위가 노출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트로포미오신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트로포미오신은 액틴에 있는 미오신 결합 부위를 가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근육세포질 그물에 저장돼 있던 칼슘 이온이 빠져나와 가지고 트로포닌 복합체에 결합을 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트로포미오신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액틴의 미오신 결합 부위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 그림이랑 비교해 볼게요. 이 그림에서는 어때요? 트로포미오신이 액틴에 있는 미오신 결합 부위를 다 가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칼슘 이온이 트로포닌 복합체에다가 결합을 하는 순간 트로포미오신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액틴의 미오신 결합 부위가 노출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잘 보시면 아까 트로포미오신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액틴의 여기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미오신 결합 부위가 어때요? 가려져 있지 않고 노출됐단 말이죠. 이 미오신 결합 부위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방해 요소만 없다. 그러면은 미오신하고 굉장히 잘 결합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로포미오신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액틴의 미오신 결합 부위 있잖아요. 이게 노출이 되는 순간 미오신하고 바로 결합을 하는 겁니다. 트로포닌 복합체에 칼슘 이온이 결합하면서. 자, 1번 뭐예요? 네, 액틴이죠. 그 다음에 2번 미오신 결합 부위라고 하셔도 당연히 되는데 액틴에 있는 미오신 결합 부위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말씀드리면 트로포미오신, 그 다음에 4번은 트로포닌 복합체였죠. 그 다음에 5번은 뭡니까? 5번. 여러분 5번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5번 아는 게. 나머지 1, 2, 3, 4는 앞에서 다 나왔잖아요.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서. 그렇죠. 예, 칼슘 이온이죠. 앞으로는 이제 칼슘이라고 제가 할게요. 자, 5번을 틀림없이 칼슘 이온으로 알았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앞에까지 설명드린 거를 거의 제대로 다 이해를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지금 근육 원섬유의 주위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뭡니까? 1번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됩니다. 근육 잔섬유는 원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좀 더 작은 단위인 거고 1번이 이제 근육 원섬유인 거죠. 원기둥, 원통형으로 생긴 거 주변에 보니까 근육 세포질 그물이라고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마치 근육 원섬유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 세포질 그물 이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SR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SR은 sarcoplasmic reticulum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SR이라고 하는데 근육 세포질 그물이 이렇게 근육 원섬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SR에 이렇게 양 가장자리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종말 수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R의 일부예요. SR의 가장자리 부분에 종말 수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 종말 수조는 여러분 수조는 뭐 좀 더 편한 말로 표현을 하면은 물탱크잖아요. 물이 들어있는
저장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SR에 있는 종말 수조에는 물이 아니고 뭐가 들어있냐면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가 잔뜩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칼슘 이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SR에 있는 종말 수조라고 하는 곳에는 칼슘 이온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슘 이온이 나중에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SR 종말 수조에 저장돼 있다가 이제 종말 수조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세관 볼게요. 가로세관. 세로인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가로세관은 가로인 이유가 다름 아니라 이 근육 원섬유가 지금 길이 방향이 좌우 방향이지 않습니까? 길이 방향의 수직이면 다 가로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로세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말은 가는 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자가 가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나 있는 가는 관, 가로세관이고 이걸 이제 T세관이라고 제가 앞으로도 또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이제 뭐를 확인하시냐면 SR에 종말 수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종말 수조에는 칼슘이 잔뜩 들어있다. 그 다음에 양쪽의 종말 수조 그 사이에 T세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 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는 없을 거예요. 수강 자료는 없을 건데 왜 이거 설명드리냐. 자, 이거 세포인데요. 자, 세포는 이제 세포막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게 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는 핵을 제외한 내부 공간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비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있어요. 이 그림에서 뭐를 확인하시냐면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는 그 내부 공간은 세포질이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거하고 그림은 다른데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자, 1번 뭐죠? 1번. 그렇죠. 근육 원섬유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이게 잘 구현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적어뒀는데 SR입니다. 그물처럼 생긴 구조예요.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3번. 그렇죠. 종말 수조죠. 양쪽의 종말 수조 사이에 끼어 있는 4번. 4번 뭐죠? 그렇죠. 가로세관, T세관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동이라고 해놨어요. 세동이. 세동이가 뭐를 세동이라고 얘기하냐면 T세관하고 T세관 양가쪽에 종말 수조가 이렇게 나란하게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T세관하고 양쪽의 종말 수조 이걸 묶어가지고 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동이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근형질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 놓고 제가 설명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근육세포의 세포막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육세포의 세포막으로 이 근육 원섬유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근육 원섬유부터 지금 근육세포질 그물, 그 다음에 종말 수조, 그 다음에 가로세관 등등이 전부 다 이 근육세포의 세포막인 근형질막에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세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근형질막, 아까 근육세포의 세포막이라고 했죠. 근육세포의 세포막이 근형질, 그러니까 근육세포의 세포질을 또 세포질이라고 하지 않고 별도로 근형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낯설 수 있다고 보는데 근형질막이 근형질로 밀려 들어간 걸 가로세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근육세포의 세포막 마치 치즈처럼 보이는데 색깔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안으로 쭉 밀려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름 아니에 이제 가로세관이 되는 거죠. 가로세관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세포의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근육세포의 세포질인 근형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축 신호의 근육세포로의 전달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 번호가 붙은 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나눠드린 수강 자료에 보시면은 1번부터 지금은 6번까지 설명되어 있는 부분, 7번부터 11번까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수강 자료로 넣어 뒀습니다. 일단은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좀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의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해를 한번 도와보는 겁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수축 신호의 근육 세포로의 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수축 신호라고 하는 거는 운동신경 세포를 통해서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전달되겠죠. 그리고 어디로 전달되는 거예요? 네, 근육 세포로 전달되는 겁니다. 활동 전이라고 하는 그런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운동신경 세포를 따라서 전달된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결국에는 뼈대 근육을 이루고 있는 근육 세포로 전달되는 거. 그 과정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신경근접합부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 자체는 아주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부르기도 하니까. 신경근접합부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운동신경세포하고 그 다음에 근육세포가 서로 접하는 부분을 신경근접합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상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신경세포인데 뼈대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운동신경세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가 서로 이제 접하고 있는 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세포에서는 어느 부분을 좀 확인했으면 하냐. 운동신경세포도 어쨌든 신경세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세포의 기본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삭의 끝부분을 보니까 다른 부위보다는 좀 부풀어져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축삭 종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축삭의 말단부, 축삭의 끝부분에 다른 부위와 비교해서 좀 부풀어져 있는 부분을 축삭 종말이라고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축 신호의 근육 세포로의 전달 부분을 번호대로 제가 설명드려 볼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번부터 11번까지 설명드릴 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는 놓쳤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순서대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1번은 운동신경세포예요.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운동신경세포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도달되냐면은 여기 운동신경세포의 끝부분, 축삭, 아까 축삭 종말이라고 한다고 했죠. 축삭의 말단 부분, 축삭 종말까지 도달이 됩니다. 그러면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축삭 종말까지 도달이 되면 이 축삭 종말에는 뭐가 잔뜩 또 들어있냐면은 연접소포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소포는 말 그대로 작은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소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지금 빨간색 작은 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다름 아니라 이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축삭 종말에 도달을 하면 축삭 종말에 들어있던 연접소포를 자극해가지고 연접소포 내에 들어있던 아세틸콜린을 운동신경세포의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합니다. 4번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아세틸콜린이 원래는 운동신경세포의 축삭 종말에 있는 연접소포 안에 들어있다가 운동신경세포 바깥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 빠져나온 곳이 어디냐? 다름 아니라 연접 틈새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가 서로 만나고 있는 그 부위로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이 연접 틈새로 빠져나온 아세틸콜린이 지금 6번이라고 하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을 하거든요.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기 보시는 근육세포의 세포막인 근형질막에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근육세포의 세포막인 근형질막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아세틸콜린이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운동신경세포를 따라서 쭉 전달되던 수축 신호가 운동신경세포하고 접해 있던 근육세포로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운동신경세포를 따라서 전달되던 수축 신호가 비로소 근육세포에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여기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신호가 전달되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육세포 막을 따라서 근형질막을 따라서 이렇게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쭉 전달되다가 지금 7번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통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자, 7번은 가로세관이었어요. 자, 가로세관 근형질막이 근형질로 밀려 들어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근형질이 다름 아닌
근육세포의 세포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빨간색 화살표로 근육세포의 세포막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다가 가로세관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쭉 전달되는데, 결국 이 가로세관을 통해서 쭉 전달된다는 말은 이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어디로 전달되는 거냐면 근육세포질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 가로세관 양가쪽으로 뭐가 있었냐면 근육세포질 그물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종말 수조가 있었어요. 가로세관 양가쪽에. 그래서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가로세관을 따라서 근육세포질로 쭉 전달되면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근육세포질 그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그 안에 잔뜩 들어있던 칼슘 이온 있죠. 얘를 갖다가 10번에 있는 칼슘 이온 통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합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이걸 제대로 답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 설명을 충분히 잘 이해하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녹색 공으로, 자그마한 공으로 표현된 게 이제 칼슘 이온이지 않습니까? 칼슘 이온이 근육세포질 그물에 잔뜩 저장이 돼 있다가 가로세관을 통해서 전달된 근육을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도달하게 되면 근육세포질 그물에서 방출 또는 배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방출된 또는 배출된 칼슘 이온은 어디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육세포질로 나온 거죠. 그것까지 이해하셨으면 아주 잘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긴 나왔어요. 또 나올까 싶은데, 왜냐하면 당시에 그 문제가 꽤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묻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칼슘 이온 펌프라고 돼 있잖아요. 자, 칼슘 이온이 근육세포질 그물에 저장이 돼 있다가 빠져나올 때는 칼슘 이온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더 이상 오지 않잖아요. 다시 근육세포질 그물로 회수합니다. 그 회수할 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칼슘 이온 펌프거든요. 빠져나올 때는 칼슘 이온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원상태로 원래 있던 자리인 근육세포질 그물로 돌아가게 될 때는 칼슘 이온 펌프를 통해서 다시 근육세포질 그물로 칼슘 이온이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온 통로나 칼슘 이온 펌프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나중에 체액 생리할 때 여러분이 뭐 삼투라든지 아니면은 촉진 확산이라든지 또는 그 능동 수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드리면은 또 굉장히 방대해질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나올 때는 칼슘이온 통로로 나왔다가 들어갈 때는 칼슘이온 펌프를 통해서 다시 근육세포질 그물로 회수가 된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결국은 이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또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근육을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운동신경세포에서 근육세포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과정이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거냐면은 근육세포질 그물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 이온을 다량 방출하는 것까지가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에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축 신호가 결국은 근육세포질 그물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 이온을 어떻게 방출하게 되는지까지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근육세포질 그물에 들어있던 칼슘 이온이 근육세포질로 방출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육세포질에 방출된 칼슘 이온은 이 그림상에서 볼 때 어디에 결합하는 거냐면 결국 트로포닌 복합체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액틴 필라멘트에 있는. 또 정리된 내용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근육을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근육세포에 전달이 되면 근육세포질 그물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 이온이 근육세포의 세포질로 방출된다. 그리고 근육세포의 세포질로 방출된 칼슘 이온은 액틴 필라멘트를 구성하는 트로포닌 복합체에 결합해서 근수축을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ATP의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TP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아데노신은 뭐 몰라도 되는데 일단 그림에서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트라이는 트라이셉스 할 때 그 트라이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가 인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간단한 표현으로 ATP라고 부르는 거죠. 구조를 한번 볼게요. 구조를 묻지는 않을 겁니다. 국시에서. 근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이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데닌과 리보스, 아데노신하고 그 다음에 아데노신에 연결된 인산 3개, 그걸 이제 3인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ATP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 아, 인산이 3개 붙어 있네, 아데노신에. 이따가 ADP도 보게 될 거예요. ADP. 자, ADP는 뭐만 다른 거냐면은 아데노신이랑 포스페이트는 앞에서 봤던 ATP랑 똑같아요. 근데 앞에는 트라이포스페이트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디포스페이트입니다. 디포스페이트. 이 D가 여러분 바이셉스 할 때 바이하고 똑같아요. 2입니다. 2, 숫자 2. 그래서 아데노신 2인산. 3인산은 인산이 3개였는데 2인산은 당연히 인산이 2개 붙어 있겠죠.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뭐를 아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인산이 3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디포스페이트는 인산이 2개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산이 ATP에 하나 더 있던 게 떨어져 나간 거지 않습니까? 화학에서는 결합을 하고 있던 게 결합이 떨어져 나가거나 결합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합 속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같이 방출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ATP가 세포 내에서 또는 우리 몸 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에너지냐면 3인산인 상태에서 화학 결합을 통해서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2인산의 상태가 되면 결합이 하나 떨어졌잖아요. 인산이 하나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같이 방출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ATP를 이제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TP가 ADP가 되면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오면서 그때 에너지도 같이 방출된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미오신 필라멘트 앞에서 봤던 거죠. 다르지 않습니다. 미오신 머리에는 아까 ATP 결합 부위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ATP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ATP는 ATP 분해 효소에 의해 가지고 ATP가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ATP가 분해가 되는데 어떻게 분해되냐면은 잘 보세요. 이 빨간색 공이 ATP예요. ATP가 미오신 머리에 결합을 하게 되면 미오신 머리에 있던 ATP 분해 효소에 의해서 ATP가 분해가 되는데 어떻게 분해가 돼요? ADP랑 그 다음에 P는 이제 인산입니다. 아데노신 2인산이랑 그 다음에 인산 하나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왼쪽이랑 오른쪽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오신 머리는 원래 이렇게 숙여져 있어요. 굽어져 있습니다. 근데 ATP가 미오신 머리에 딱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ATP는 ADP랑 P로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굽어져 있던 미오신 머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아까 ATP가 ADP로 바뀔 때 뭐도 같이 방출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에너지도 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에너지를 이 미오신의 머리를 굽어져 있던 머리를 세우는 데 쓰는 거예요. 굽어져 있던 미오신 머리가 ATP가 결합하는 순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A, B, C, D 순서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보라색 막대로 그린 게 미오신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가는 막대로 그린 게 액틴입니다. 여기 빨간색 공은 ATP예요. A번 볼게요. ATP가 미오신 머리에 결합을 하는 순간 ATP 머리에 있던 ATP 분해 효소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ATP는 ADP와 그 다음에 하나의 인산으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A와 B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A에서는 굽어져 있던 미오신 머리가 B에서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B하고 C 차이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가장 큰 차이점 뭐예요? B하고 C의 가장 큰 차이점. 빨간색 액틴에 미오신 머리가 결합을 한 거죠. 요거를 교차 결합이라고 합니다. 미오신 머리하고 액틴이 서로 결합한 걸 교차 결합이라고 해요. 크로스 브릿지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하고요. 또는 가교를 형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B에서 C로 바뀔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놈이 녹색 공입니다. 이 녹색 공 이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칼슘 이온이죠. 이 칼슘 이온 원래 어디에 저장되어 있던 놈이에요? 그렇죠.
근육세포질 그물.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근육세포질 그물에 도달을 해가지고 근육세포질 그물이 흥분하면 결국 그 안에 저장돼 있던 칼슘 이온을 다량 방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슘 이온에 의해 가지고 B에서 C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오신 머리하고 액틴이 서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 녹색 공에 의해서. 이 녹색 공은 어디에 결합해요? 칼슘이라고 했어요, 녹색 공은. 그렇죠. 액틴에 있던 트로포닌 복합체에 결합하는 거죠. 여러분, B에서 C로 갈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제가 한 번 더 앞에서 봤던 그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트로포닌 복합체에 칼슘이 결합하지 않았을 때에는 액틴에 있던 미오신 결합 부위가 트로포미오신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죠. 이렇게 녹색 공으로 표현한 칼슘 이온이 트로포닌 복합체에 결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액틴에 있던 미오신 결합 부위가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미오신 결합 부위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방해 요소만 없으면 미오신하고 굉장히 잘 결합하려고 한다 라고 했잖아요. 즉 칼슘 이온이 트로포닌 복합체에 결합을 하는 순간 미오신 결합 부위를 가리고 있던 트로포미오신이 더 이상 미오신 결합 부위를 가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방해 요소가 없어진 거예요. 이 그림처럼 B단계에서 C단계로 오게 되는 거죠. 즉 미오신 머리는 결국 액틴에 있던 어느 부위랑 결합을 한 겁니까? 액틴에 있던 미오신 결합 부위랑 결합을 한 거죠. 자, C에서 D로 가는 거 잘 보세요. 자, C에서 D로 갈 때 일단 파란색 공인 ADP하고 노란색 공인 인산이 미오신 머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기 그 앞에 백입니다. 백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 예. 파란색 공이랑 노란색 공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하고 D에서 미오신 머리에 ADP랑 인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세워져 있던 미오신 머리가 다시 꺾였죠. 원래 미오신 머리는 원래 꺾여 있는 게 지 원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점선 잘 보십시오. 자, 점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액틴 필라멘트가 화면상에서 왼쪽 방향으로 좀 끌려갔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라고 할게요. 이 가운데 부분이 근육 원섬유의 중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왼쪽에도 있었다 라고 하면 양쪽에 있던 액틴 필라멘트를 미오신 머리가 굽어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지금은 왼쪽이 없고 오른쪽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작동을 한다 그러면 안쪽으로 더 당기고 더 당기고 더 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액틴을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게 이제 활주 이론이라고 하는 근수축 기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D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D까지 온 다음에 A로 갈 때 ATP가 결국은 미오신 머리에 붙으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액틴하고 미오신이 결합되어 있던 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ATP가 결합하면서 액틴과 미오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ATP가 당연히 미오신 머리에 결합을 하면 ATP 분해 효소에 의해서 다시 B 상태가 되는 거죠. ATP는 우리 몸에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세포에서 ATP를 만들어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 상태로 계속 대기를 타다가 결국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딱 온다. 그러면 이제 칼슘이온 방출되니까 그때 B에서 C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D로 오는 거고 또 A로 가는 거고 이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액틴이라고 해볼게요. 이 팔이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얘가 미오신 머리예요. 미오신 머리. 자, 미오신 머리는 원래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지 모습이라고 했어요. 자, ATP가 미오신 머리에 결합한다.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거는 A 단계라고 생각하십시오. A 단계. 여러분 수강 자료상에 보고 있는 A 단계. 자, A 단계에 있는데 필통으로 표현하고 있는 미오신 머리에 ATP가 결합하면 ATP가 미오신 머리에 있던 ATP 분해 효소에 의해 가지고 ADP와 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머리를 세운다고 했죠. 이게 이제 B단계입니다. 자, B단계에서 근육을 수축하라고 하는 신호가 전달되어서 근육세포질 그물을 자극한 다음에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 이온이 근육 세포질로 다량 방출됐어요. 그러면 그 칼슘 이온은 다름 아니라 액틴에 있는 트로포닌 복합체에 결합을 하면서 결국 액틴에 있던 미오신 결합 부위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C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교차 결합했다 또는 가교를 형성했다 라고 한다고 했죠. 이제 C에서 D단계로 가볼게요. 자, C단계에서 ADP하고 인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미오신 머리에서 미오신은 원래 자기 모습인 머리가 꺾인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쪽 부분이 근육 원섬유의 가운데 부분이라고 해볼게요. 자, C에서 D로 가면서 이렇게 머리가 꺾이면서 액틴을 가운데 방향, 근육 원섬유의 가운데 방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액틴이 양쪽에 있다고 치면 양 가쪽에서 이렇게 끌려 들어오면서 근육을 수축하게 되는 거죠. C에서 D로 왔다. 그 다음에 이 D 단계에서 ATP가 미오신 머리에 결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오신 머리가 액틴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A 단계고 A 단계가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세운다 그랬죠. 또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내용 또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번호 붙은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고 제가 이거 가지고 바로 설명드릴게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얘가 미오신 필라멘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오신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 얘가 액틴입니다. 미오신의 가운데 부분에 보니까 M선이라고 보이네요. M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미오신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한 가닥의 미오신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한 가닥의 미오신이고, 미오신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양가 쪽으로.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 미오신의 다른 부분들하고 비교해서 부풀어져 있대요. 그래서 티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M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육 원섬유 마디를 한번 볼게요. 근육 원섬유 마디. 자, 근육 원섬유 마디는 여기 Z선이라고 하는 곳하고 Z선 그 사이 간격을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근육 원섬유 마디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놈이. 그리고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밝은 띠, 어두운 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밝은 띠부터 하겠습니다. 자, 밝은 띠는 무슨 필라멘트만 보이죠? 액틴 필라멘트만 보이는 부분이죠. 밝은 띠는 여기 I밴드라고도 돼 있는데 국시에는 밝은 띠라고 줬어요. 그래서 밝은 띠는 액틴만 보이는 부분이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밝은 띠의 가운데 있는 선이 Z선이죠. 그 다음에 어두운 띠는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겹쳐져서 좀 주변보다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이제 어두운 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 그림상에서는 일부 겹쳐져 있지 않은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어둡게 보인다고 해요. 미오신과 액틴이 서로 겹쳐져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어두운 띠라고 얘기하고, 어두운 띠 가운데 부분 볼게요. 이거는 국시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H존이라고 있습니다. H존. 이거는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는 국시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우리말로 바꿔야 될지 몰라서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근데 H존이라고 보통 많이 써요. H존은 어두운 띠 중에서 미오신만 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액틴하고 미오신이 서로 겹쳐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띠 중에서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H존 부분이. 이제 근육이 이완 상태일 때 하고 근육이 수축 상태일 때를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미오신, 그 다음에 2번은 액틴,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네, 밝은 띠.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두운 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은 H존이고, 그 다음에 7번은 Z선인데 7번하고 7번 사이의 간격은 근육 원섬유 마디가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수축된 상태로
바뀌게 될 경우에 짧아지는 구간은 어느 구간인지 또는 변화가 없는 구간은 어느 구간인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변화가 없는 구간 번호로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어두운 띠 부분은 근육이 수축 하나, 이완 하나 길이의 차이가 없죠. 더 짧아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 길어지지도 않고. 이완 상태에서 근수축 상태가 됐을 때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는 부분 세 군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밝은 띠, H존, 근육, 원섬유, 마디 복습하시면서 이걸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오답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1번하고 2번 자체가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어떤 식의 오답 보기를 주는 경우가 있냐면 미오신 필라멘트,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되면 미오신 필라멘트 길이가 짧아진다. 또는 액틴 필라멘트 길이가 짧아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준단 말입니다. 근데 당연히 아니죠. 1번 미오신 필라멘트, 2번 액틴 필라멘트는 근육이 수축하더라도 길이가 짧아지거나 또는 이완 상태가 됐을 때 다시 길어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정리하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오지게 회생, 근육 수축 기전 관련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12주차 라이브에서 다뤄봤습니다. 모두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좀 상태가 좋지 못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지고 그랬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라이브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편집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